1964년에 세계 최초의 진정한 고속철도를 개통한 이후로 일본은 혁신적인 교통수단과 눈부신 속도면에서 항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도카이도 신칸센, 즉 우리에게 총알열차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한 바로 그 노선이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확장 노선은 처음에는 도쿄에서 나고야까지 운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약 500km의 거리를 기존 고속열차의 절반 이하의 시간에 주파하게 되어 일본이 다시 한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업용 열차의 본고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루킹포 에피소드에서는 이 획기적인 교통 발전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차가 이렇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의 마술과도 같은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철도 노선이 실제로 어떻게 보일지 일본 사회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모든 증거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탑승해서 아늑한 여객 열차로 시속 500km로 여행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직접 경험해 보려고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오 신칸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교통기술의 최첨단을 대표하지만 추오 신칸센 프로젝트는 1970년대 초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1964년 최초 노선의 성공 이후 일본은 당시 차세대 교통수단이라고 불리던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만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기술, 즉 초전도 자기부상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들, 특히 서독과 미국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일본이 최초로 이 기술을 실제 열차에 적용해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979년 일본의 ML500 열차는 미야자키 시험선에서 무려 시속 517km를 기록하며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열차가 단순히 자기부상 열차가 아니라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였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른 나라들은 상온 자석을 사용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은 영하 269도까지 냉각된 자석, 즉 초저온 자석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930년대에 발견된 마이스너 효과라는 현상 덕분에 액체 헬륨을 사용해 정밀하게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면 가이드웨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어 반발력으로 부상과 측면 안정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덕분에 열차는 속도가 붙으면 선로 위에서 무려 10cm나 떠오를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전자기 부상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이입니다. 이렇게 부상 높이가 높아진 것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열차가 훨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초미래적인 기술이 오로지 실험실 안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0세기 중반에 고속 전기열차 운송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떠올랐습니다. 도카이도 신칸센, 즉 동해안 신간선 정도의 뜻인 이 열차는 1964년에 처음 등장해 시속 210km로 승객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 승객들 중 많은 이들은 아직 비틀즈를 처음 접했고 시속 120에서 130km가 한계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매우 빠르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분명히 현재의 성과에 안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전 세계가 도카이도 신칸센을 감탄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열차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신칸센 열차는 점점 더 빨라졌고 결국 2010년대 초에는 최고 시속 320km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업용 철도는 아닙니다. 오늘날 중국의 여러 열차들은 일본의 어떤 열차보다 훨씬 빠르며 특히 CR450은 시속 400km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본은 프랑스와 공동 2위이며 프랑스 TGV는 신칸센이 시속 320km를 달성한 직후 시속 320km에 도달했습니다. 최첨단 고속철도는 일본인들에게 강한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자기부상 열차, 줄여서 자기부상이라고도 하는데 20세기 동안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개발되었으며 오늘날 아시아와 유럽 일부 지역의 다양한 철도 노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점은 수십 년간 독특하게 초전도 자기부선 열차,
즉 SC 자기 부상 열차에 집중해 왔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마이스너 효과에 의존하는 이 극저온 기술은 여러 세대에 걸친 일본 엔지니어들의 창의적인 산물입니다. 이 기술은 수년에 걸쳐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종종 기록을 세우기도 했지만 아직 삼업용 열차에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1979년에 세운 시속 517km라는 기록적인 속도 이후 일본은 초전도, 코일 설계, 극저온 냉각 시스템, 그리고 공기역학과 같은 핵심 요소에 집중하면서 오랜 기간 연구와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마침내 1997년 MLX-01이라는 시제품 열차가 야마나시 자기부상 시험선에서 시속 531km를 달성했습니다.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시제품이 시속 552km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MLX-01은 시속 581km를 기록하며 모든 열차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5년 4월 MLX-01의 후속 모델인 L0가 시속 590km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후 603km를 기록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시험들이 유인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즉 49명의 엔지니어들 이 평생 잊지 못할 탑승을 했다는 뜻이죠.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시속 600km는 음속의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속도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이론적으로 지나갈 때 2옥타브나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제대로 들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창밖에서는 선로 근처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100m 이상 떨어진 건물들만이 겨우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1km 떨어진 큰 구조물이나 산조차도 단 12초 만에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일본 열차 엔지니어들이 유지한 속도라면 런던에서 파리까지 단 45분 만에 도달할 수 있으며 매 초마다 보잉 747 2대의 길이를 주파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답답하게도 이 엄청나게 빠른 기술은 실제 열차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고 오직 시험 조건에서만 프로토타입으로 운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하려 합니다. 중앙 일본 철도에서는 세계 최초의 초전도 자기부상 철도인 주오신칸센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2007년 12월에 처음 발표했습니다. JR 중앙은 총 비용을 5조 1천억 엔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달러로 약 450억에서 500억 정도입니다. 회사 측은 또한 이 프로젝트에 정부 자금 지원을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JR 중앙은 추정 비용을 9조 엔으로 조정했는데 이는 오늘날 미국 달러로 약 85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비쌀 것으로 예상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새로 건설해야 할 터널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쇼신칸센은 이전에 어떤 일본 철도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많은 터널이 필요했습니다. 도쿄에서 나고야까지 285km 여정 중 무려 86%가 터널 안에서 이루어지며 알프스 지역의 일부 터널은 길이가 25km에 달합니다. 오사카로 이어지는 추가 선로가 완공되더라도 전체 주오 신칸센 노선의 80%는 여전히 터널입니다. 즉, 지상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터널이 필요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각해보면 꽤나 당연한데 철도 노선이 비교적 고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소 곡선 반경, 즉 선로에서 허용되는 가장 급한 곡선은 8,000m로 상업용 철도에서 사용된 것 중 가장 넓은 반경에 속합니다. 기차는 단순히 복잡한 도심을 구불구불 통과하거나 산을 돌아서 달릴 수 없습니다. 기차는 도심과 산을 곧장 관통해야 합니다. 즉, 대부분 기차가 조용히 지하로 지나가야 합니다. 시속 500km의 고속열차를 지하로 보내는 것은 날씨로부터 보호하고 지진에도 더 잘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열차가 운행될 인구 밀집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결국 더 저렴하게 됩니다. 열차를 지하로 놓는 또 다른 더 놀라운 이유는 바로 소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과 달리 여기서 소음은 엔진 소음이 아닙니다. L형 시리즈 열차는 100% 전기식입니다. 이 열차들은 본질적으로 마찰이 거의 없는 자석위를 날아가듯 달리기 때문에
심지어 레일 자체도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실제로 이 열차를 타면 테슬라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처럼 안정적이고 조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열차가 지나갈 때 밖에 서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체 열차의 무게는 대략 300톤 정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차가 시속 500km로 공기를 가르며 달릴 때 압력파는 엄청납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압력 폭발 소리가 청력 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크며 보행자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열차가 지나갈 때 선로 근처에 서 있으면 옷이 휘날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느껴지고 저공 비행하는 제트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소음은 아마 95에서 100데시벨 정도일 겁니다. 2013년에 초기 시승 테스트에 참여했던 한 기자는 간단한 제목을 썼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는 내부에서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지만 외부에서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JR 도카이는 수년간 소음 요소를 평가해 왔습니다. 회사 측은 L0 열차가 이전 모델보다 더 조용하다고 꽤 그럴듯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열차는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을 만큼 먼 지하에서 최고 속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원래 공사 일정은 2013년에 정해졌으며 도쿄에서 나고야까지의 첫 구간을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도 추가되는 오사카 구간은 2045년이 돼서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아베 신조 정부는 약 3조 엔의 장기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이 거래로 인해 JR 도카이는 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초기 약속을 빠르게 재고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사카 완공 시점을 2045년에서 2037년으로 앞당길 수 있게 했습니다. 2015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터널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을 잇는 7km 터널이 착공됐고 12월에는 25km 초대형 터널 공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터널은 지하 1300m로 일본 최심 터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해에는 도쿄 시나가와구의 자기 부상 열차역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나가치가와시에서 터널 공사 중 안반을 점검하던 두 남성 작업자가 암석 붕괴 사고를 당해 이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다리가 부러져 생존했습니다. 이 반갑지 않은 소식은 또 다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해졌으며 이 논란은 수년째 이 프로젝트를 괴롭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즈오카현의 문제로 시즈오카현은 남알프스를 관통하는 터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은 8.9km 시즈오카 구간을 포함하게 설계됐지만 시즈오카현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우려는 물의 흐름 문제입니다. 터널은 오이강 유역을 관통하게 되며 일부에서는 터널이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물을 빼앗아 농업, 산업,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공급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터널의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이 지하 유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이 보고서는 이후 시즈오카 현 정부로부터 불충분하고 성급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현재 분쟁의 본질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JR 도카이은 아직 공식적으로 총괄 일정에 어떤 변경도 하지 않았지만 시즈오카에서의 지연이 도쿄 나고야 구간의 현재 2027년 완공 일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공사 중에 흔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오 신칸센이 운행될 도시에 거주하는 약 6,600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를 타볼 기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어떨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완공된 철도에는 총 9개의 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도쿄 신가와역에서 주오 신칸센을 타는 승객들은 도심에서 오든 환승열차를 이용하든 나고야에 도착하기 전에 4개의 정차역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1시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기존의 고속도카이도 신칸센을 이용해도 이 구간은 거의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여정의 대부분이 긴 지하 터널에서 진행되어 탑승 경험이 순간이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급 서비스를 예약하면 정말로 순간이동하는 기분이 들 겁니다. 이 열차는 4개의 중간역을 모두 통과하고 도쿄에서 나고야까지 전속력으로 직행하거든요. 이 여정,
약 270km에 달하는 이 여행은 단 40분 만에 끝나게 됩니다. 시승을 경험한 사람들은 열차 안에서의 느낌이 순항 고도의 비행기와 비슷하다고 묘사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열차가 레일 바닥에서 10cm 위에 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이해가 됩니다. 뚜팽선에서 역을 출발한 지 3분 이내 열차는 점진적이고 부드럽게 시속 500km까지 가속하게 됩니다. 객실 내부의 비교적 낮은 소음 덕분에 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터널을 진입할 때 객실 내 압력이 자동으로 조절되어 탑승 환경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귀가 멍해지는 등의 불편한 현상을 방지합니다. JR 도카이는 일부 모형만 공개했지만 시험 열차 내부를 보면 객실이 어떤 모습일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비행기 이코노미석처럼 두 좌석씩 배치된 리클라이닝 좌석이지만 더 넓고 다리 공간도 더 넉넉할 예정입니다. 창문은 직사각형으로 길게 설계되어 조명과 실내 분위기를 우선시할 것입니다. 어차피 바깥 세상은 대부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하게 보일 테니까요. JR 센트럴은 심지어 창문 자체에 OLED지 정보 패널을 테스트해 본 적도 있는데 이를 통해 승객들에게 노선 정보나 풍경 오버레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주호 신칸센에도 이런 기능이 탑재될 수 있습니다. 차내 판매원과 이동식 카트 서비스도 예상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미니멀리스트 디자인은 승객들을 조용하고 부드러운 공간에 마치 고치처럼 감싸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열차 밖에서 벌어지는 현실과는 완전히 그리고 놀랄 만큼 다릅니다. 시속 500km로 달리는 열차를 타면 어떤 기분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 답은 다른 속도로 열차를 탈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놀라운 점은 나라 반대편 어딘가에 얼마나 갑자기 도착하게 되는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 말하자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편안하고 쉽게 이동하는 것이 일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프라 측면에서 즉각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는 바로 드러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철도의 대부분은 지하에 건설될 것입니다. 노선상의 많은 역들조차도 본질적으로 기존 역의 확장 형태가 될 것이며 일본의 뛰어난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다른 열차 및 교통수단과의 빈번한 연결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주호 신칸센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존재하게 될 것이며 나라의 눈에 보이는 표면 아래를 달리는 깊은 동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동맥은 눈에 띄는 다양한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경제적 전망은 인상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세계의 대도시간 이동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주호 신칸센은 세계 최대 도시인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를 하나의 거대한 노동력과 시장 권역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를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만들어 모든 주민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초저금리 대출이 시사하듯이 이는 이미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GDP를 가진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첫 50년 동안 최대 17조엔에 달하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약 1,105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약 600억 달러의 비용과 비교해보면 그리고 다른 선진국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들과 비교해보면 그 수익은 사실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편익 대비 비용 비율은 대략 1.9대 1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산샤댐과 비교해보면 그곳은 편익 대비 비용 비율이 20대 1이고 장기적으로 6천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호 신칸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일본 최대 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변혁을 일으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 역사에 영원히 남을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시속 500km는 획기적인 돌파구입니다. 이는 전 세계가 이를 따라잡기 위해 경쟁하게 만들 돌파구입니다. 이 속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상과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JR 도카이에 따르면 주호 신칸센의 승차권 가격은 기존 도카이도 신칸센 노선의 승차권 가격과 비슷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열차를 이용해 업무 성과를 높이려는 수많은 비즈니스맨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를 탔다고 말하기 위해 이 열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당신도 그들 중 한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주오신 칸센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루킹포에서 뵙겠습니다.